안녕하세요. 오반바람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거래량,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달 1,800건을 넘어서는 이제 2월도 12일 정도 남았는데요. 2,058건 정도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3,000건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뭐 설레발이라 볼 수 있고, 전달 지표 1,800건은 넘어선 건 확실하고 대략 2,500선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완전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수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작년 상반기 거래량이 늘어갈 때 추세가 3,000건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저공 비행하는 거래량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이 된다면 대체로 5,000, 6,000건은 넘어야 그래도 거래 회전율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월 반짝 거래량이라고 부르는 2,000건 남짓한 이 거래량만 보고는 향후 거래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1월 거래량에 속해 있는 평수는 소형 평수 위주고 신생아 대출이 본격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지 않나 라는 아무 말 대잔치도 있기는 하지만, 신생아 대출 이번에 아주 독특한 성향을 보이고 있죠. 신규 주택 구입 자금으로 대출을 받기보다는 대환, 그러니까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수요들이 많아서 대략 80% 이상이 신규 주택 구입과는 무관한 전세 대출 혹은 대환 쪽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1월 거래량을 살짝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막바지 특례 보금자리론 막차를 탄 수요가 서울 소형 평수 쪽으로 마지막 선택지를 정했던 것이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월 거래량 증가는 범위가 넓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의 변화로만 간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를 도로 위에 올려놓고 차선 따라 차가 움직여도 이게 기계가 운전하지 않는 이상 생물학적인 반응이 관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미세하게 운전대를 계속해서 잔잔바리 소폭의 움직임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데, 지금 부동산 상황이 딱 이렇다는 얘기죠. 1월 거래량 변화는 이렇게 그냥 가던 길 쭉 가는 식의 소폭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일 뿐,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새로운 도로망으로 연결되는 분기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이걸 거래량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끼워 넣기 하는 것,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의 궤적은 다른 방향으로 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장의 희망사항이라는 얘기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일어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전무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의 가장 낮은 기저에는 초단타 매매가 쑥 들어간 이유도 무시 못하는 요인 중 하나죠. 부동산을 1년 이하 초단기로 보유한 뒤에 매도한 비중, 전체 매도의 6% 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까지 9% 선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전년 대비 거의 3% 가까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집값 하락세가 거세어지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거라. 치고 빠져야 하는데 치고 들어가긴 했는데 태로가 안 보이네. 적당한 기대치에 시세 차익이 손에 들어와야 하는데 전혀 보이질 않으니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하나. 급매로 던지자니 본전 생각 가득하고, 안 그러자니 집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전전긍긍 알르니처럼 되어버린 집 문제로 골머리가 썩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노도강 집값 반토막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양도세 중과 문제도 걸리니 유예를 해준다 한들 일단 그 집을 살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점이 단타 위주의 거래가 훅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 보유를 하면 세법상 특별공제 대상이 돼서 양도세도 절감할 수 있는 세법 개정 사항도 있으니 혜택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굳이 단타로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혹은 빠져나오려 하거나 인풋 아웃풋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1월에 거래량 소폭 상향 조정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젠 정말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 자산의 두꺼운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와중에 급할 것 없다는 얘기죠. 주거 개념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진입 루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 입구가 넓어질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동시에 매매 시장의 거래량 감소는 분양 시장의 왜곡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 건설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현장 영업에서의 부진, 그러니까 분양 실적을 통해서 현금을 쌓아 올려야 할 건설사는 텅텅 비어가는 미분양 실적으로 인한 사업성과 현금화의 괴리 현상, 그러니까 PF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을 때 들이밀었던 사업성이 철저하게 실제 분양 현장에선 박살이 나고 있을 정도로 분양 성적이 부진하니까 그렇게 프리젠테이션 열심히 해서 사업성 홍보해서 자금 땡겼지만 막상 이제 브릿지론에서 PF로 넘어가면서 보여줘야 할 실제적인 건설 영업의 실적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현금을 쌓지 못하니까 당연히 건설사 연체가 발생하고 사업성 하나만 믿고 돈을 빌려준 금융권 바짝 긴장해서 손실 메우기 위해서 건설사를 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분양을 해도 한 칼에 모든 걸 배야 하는 이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를 대폭 끌어올려서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려는 이 가격 단가 끌어올리기가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서울 특별한 입지를 가진 곳 외에는 수도권 지방은 거의 분양이 참패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원가 상승분이라는 요소도 있지만 지금 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평당 분양가 3천만 원 이하를 서울에선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18개구 중에 15곳의 평균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허그가 발표한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3,700만 원이 웃도는 정말 넘사벽 시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죠. 이거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인데 지금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무턱대고 청약으로 고분양가를 떠안을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상제 적용돼서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나오는 뭐 아파트라면 혹시 메이플자이처럼 꿈이라도 꿔볼 텐데 대체로 비강남권 아파트 분양을 보면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나오기 때문에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나쁜 건설사들은 분양가 포기 못해서 이제 뭐 무주택자 대상으로 하는 분양은 불가, 빨리 1차 분양 끝내고 무순위로 돌려서 유주택자들이 나머지 물량 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양가를 계속해서 높이는 가격대로 물량을 쏟아내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양시장이 매매시장이 집값약세로 인한 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후에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결국 고분양가 받아주는 수요가 말라버리게 되면 특히 입지가 좋은 강남권은 예외이겠지만 대부분의 서울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 혹은 수도권 지방 포함해서 결국 이 모든 분양 부실에 직격타는 건설사의 뭐 호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가겠지만 돈을 싸들고 여기에다가 엄청난 대출이라는 레미콘 트럭을 들이대고 자금이라는 공고리를 쳐준 금융사가 저격을 당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결국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돌고 돌고 돌면 어디 하나 그냥 건너뛰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 부동산 쪽은 죄다 연쇄적으로 고리를 물고 있는 생태계 구조를 가진 곳이라 근데 결국 사단이 나는 건 돈 문제, 자금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 시작과 끝점이 바로 금융권이라는 얘기죠. 자금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분양실적 부진, 매매시장, 집값약세, 대출 증가 등등등 하늘의 모든 별과 같은 무수한 부동산 문제는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결국 돈 문제로 끝장을 보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보세요. 대표적인 금융사의 부동산 실적 부진으로 인한 저격당하고 있는 샘플 모델링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공격적으로 해줬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이 될 정도로 뭐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펀치 맞고 있습니다. 주가가 20%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이유는 바로 상업용 부동산은 건물이 놀고 있으면 안 되죠. 회전율이 좋아야 하는 건데 공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니까 건물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빈 공간을 메꿔줘야 하는데 오히려 대기업이 오피스 선점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와중에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했던 그리고 돈줄을 냈던 은행들이 낮아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건설기업에 돈을 댄 금융권의 몰락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이게 지금 단지 미국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국내 5대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20조 4천억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미 지역 부동산 투자와 연관해서 11조 원이 넘어서고 있어서 비중이 55%라는 파일을 차지하고 있죠. 은행, 그리고 증권사, 생명보험사, 보험사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먼 나라 딴 나라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금융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특히 특정 건설 부분에서의 투자가 부실로 돌아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 게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자금이 뭐 크로스되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결국 국내 금융권의 손실로 이어지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국내 PF 문제는 거의 엄청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미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인한 국내 은행의 손실로도 여실히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상반기 한국 부동산 엄청난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걸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거래량 하나로 볼 수 있는 지금 부동산 상황은 소폭의 조정선에 있겠지만 여전히 대세 하락장을 뒤집어 엎기에는 미세한 수준, 앞으로 진행될 한국 부동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집값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수준의 비현실적 집값이 구체적으로 그 이전의 기준이 깨지면서 가격 크랙을 만들어서 손에 잡힐 정도로까지 많이 내려앉을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시간이 이걸 죄다 여실히 말해줄 듯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